안녕하십니까. 뉴스 스케치입니다.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이 금지된 진공폭탄, 백리탄, 집속탄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했다는 뉴스에 있어서 그 성능 및 그리고 대피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심에 진공폭탄이나 백리탄 등 대량 살상 무기를 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리탄, 진공폭탄, 지속탄 등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정을 발견한 무기들입니다. 이 폭탄 대부분은 국제협약을 통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설령 관련 협약이 없더라도 민간 대상으로 살상용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셈이 됩니다. 백리탄은 백릴 원료로 사용한 연막탄, 조명탄, 소위탄을 말합니다. 백릴은 인위 동격체로 가연성이 크고 발화시 다량의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발화점이 약 60도 정도로 낮은 편이라 공기에 접촉하면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백릴 소위탄은 인체에 심한 고통을 주면 대량 살상을 초래합니다. 화면에 흰 연기를 뿜으면서 폭발하는 것이 백리탄입니다. 다음에 진공폭탄. 주변 산소를 사용해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무기로 정식 명칭은 열압력탄입니다. 연료로만 구성되어 있어 같은 무게의 일반 폭탄보다 큰 에너지를 발사한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집속판. 한 개의 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무기로 폭발력이 강한 것은 물론 민간에게도 큰 피해를 일으켜 국제법상 그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폭탄 안에 여러 개의 수십 개 작은 폭탄이 들어있어 넓은 범위로 살상 효과를 일으킵니다. 진공폭탄. 앞에서 설명같이 진공폭탄은 정확한 명칭은 열압력화기이고 국제법상 금지이 없다는 것. 진공폭탄 사용국가는 러시아, 아메리카, 한국 폭탄이고 비행기에 떨어뜨리면 진공폭탄이 되고 대포나 미사일에 쏘면 진공탄이 됩니다. 다음에 집속탄인데 집속탄 비축 및 사용을 금지하면 불발 집속탄 제거를 목표로 하는 집속탄 사용 금지 조약이 2020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어 국제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앞에서 설명한 백리탄, 진공탄, 집속탄 총 정리입니다. 백리탄 대량 살상 유발하고 백린을 사용, 연막을 이루고 물질을 태우면 연기는 강한 독성이 있다. 백린이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에게 사용했던 누수에 있고 국제법상 사용 금지되어 있다. 진공탄 대량 살상이고 폭발 시 주변 산소를 빨아들여 강력한 초고온 폭발을 일으킨다. 러시아, 아메리카, 한국, 북한 등 사용하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에게 사용했던 누수가 있습니다. 국제법상 해당이 없습니다. 집속탄 맨 대량 살상 일으키고 한 개의 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 폭탄들이 들어있는 무기로 넓은 범위 살상을 일으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에게 사용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택 선말산 방어인데 앞에서 얘기한 대량 살상 무기 또는 핵무기 공격 시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 선말산 방어원은 일제 때 만들어진 방어로서 길이가 140m, 넓이가 폭이 2.5m. 이 정도 방어원은 백리탄이나 집속탄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핵무기 공격도 방어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공폭탄에는 출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지 않는 한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이 입구를 완전히 틀어 막아야 진공탄 폭발 시에 뜨거운 열기누나 불꽃이 안으로 빨려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화면은 진공폭탄 폭발 원리 설명건데, 진공폭탄이 미사일을 실어가지고 터지면, 첫째, 주변의 산소를 빨아들여가지고 강력한 폭발을 일으면서 뜨거운 불구덩이가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까지 살상시킵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서 안전하려면 불꽃이 들어오서는 출입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진공폭탄 얘기인데, 톤수가 44톤이고 40톤 한 개 떨어지면 600m 범위를 살상한다고 합니다. 폭탄 중심지에서 직경 300m, 양쪽 300m니까 반지름 300m니까 직경 600m 안에 인명을 살상합니다. 화면은 우크라이나 지하철 계단참인데, 이 방공호 정도는 100리탄, 집석탄 뿐만 아니고 핵무기도 방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공폭탄에는 출입구를 완전 밀봉하지 않는 한 인명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화면은 개인 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 방공호인데, 북한군 핵 공격에 대비 개인 방공호입니다. 이 정도는 100리터나 집석탄 방어 가능하고, 진공폭탄에는 출입구를 완전히 밀봉되어 있다면 방어도 가능합니다. 하면은 첨단 벙커 시스템 회사에서 만드는 판매하는 대표소입니다. 주문하면 설치해 줍니다. 출입구 한 개에서 출입구 파괴 시 탈출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고, 진공폭탄 방어력은 양호해 보입니다. 청사 빌딩, 일반 빌딩에 지하 핵 대피소 주문하면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수용인은 50명에 22평 2억, 100명 43평 3억, 200명 80평 4억, 500명 150평 5억, 이렇게 돈만 있으면 설치해 줍니다. 첨단 벙커 시스템에서 판매하는 핵 대표소입니다. 화면같이 출입구가 두 개 설치되어 출입구가 한 개가 파괴 시 다른 쪽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출입구가 망가지면 이쪽으로 탈출하기 때문에 최소한 출입구는 두 개 이상 설치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안전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화면도 맨 첨단 벙커 시스템에서 판매하는 핵 대피소입니다. 출입구가 철판으로 되어 있어 핵폭발 일반 폭탄에 견딜만한 경고성 항해성이 있는가, 그거는 직접 실물을 봐야 판단 가능하겠습니다. 사진만 가지고는 이게 과연 핵폭탄 일반 폭탄에 견딜만 하는지 그건 판단이 곤란합니다. 지금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철판이 두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이 실제로 실물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폭탄이 만약 여기 떨어지면 이 철판이 울그러져 가지고 개포가 불가능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이 갇히게 됩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핵무기 폭발 시 필요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 폭발은 핵 폭발 때 발산한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열 복사선이 방출됩니다. 성광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복사선이 방출되면 청광 화상으로 해서 주변에 물건을 태우거나 인명에 화상을 입힙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핵무기 폭발하면 핵 폭발 때 발생한 충격파는 폭풍파로 불리는데 강풍을 소방합니다. 이 과정에서 팽창한 공기층은 이동 경로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시설에 피해를 줍니다. 열 복선이 방출됩니다. 재래식 무기는 2000에서 3000도지만 핵무기는 수천만 도에 이릅니다. 열 복선의 직접적인 피해는 성형 화상에 있다고 봅니다. 반경 1km 이내 90에서 100% 사망하고 반경 2km 10% 사망, 100% 사상됩니다. 도시 구조물 파괴, 인프라 중단되고 상도 가스 전기 통신, 그리고 반경 2에서 5km 50% 사상됩니다. 반경 5에서 32km 장기간 방사능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핵무기 폭발하면 성강 화상이 발생하는데 인체가 직접적으로 노출될 때 발생합니다. 열 복사선은 실명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1메가톤이 핵폭발이 있을 경우 1도 화상은 폭발 지점에서 약 11km 이내, 2도 화상은 10km 이내 발생하면 3도 화상은 8km 이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핵무기 폭발하면 낙질이 방생이 나오는데 적어도 대피소에서 대피하려면 3주 이상 견딜 비상식을 준비합니다. 음식과 물이 3주 이상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핵폭발 후 고온과 화재가 발생합니다. 핵무기 폭발하면 낙진 방사능 피해인데 일반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걸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7시간 이내에 10배 이상 감산하고 49시간에는 100배 감소하면 2주 이후에는 1000배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낙진을 피하기 위해서 생존자는 지하 대피시설에서 핵 폭발 이후 3 정도 견뎌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거리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집니다. 핵무기 폭발하면 폭발 후 고온과 화재가 발생하는데 휴일 동안 고온을 방출합니다. 이는 지하 대피소로 피한 생존자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와 고온이 결합하면 1차 폭발에서 생존한 생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 폭발하면 5분 이에 대피해야 됩니다. 핵폭발 직전에 긴급 대피시설로 대피해야 됩니다. 여유가 없을 때 긴급 피난을 해야 됩니다. 핵폭발 이후 생존자간 강력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 폭발하면 5분의 대피, 핵미사일 공격 경보 발령이 내리지만 5분 정도 뒤에는 핵폭발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핵폭발 직전에 긴급 대피시설로 대피해야 됩니다. 긴급 대피시설은 지하철역, 지하통로, 건물, 주차장 지하, 지하 대피시설 등입니다. 3주 이상 대피시설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대피시설에 3주 이상 견딜 수 있는 식량과 물이 비축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방사능비 시민 행동 규칙인데 보면 되겠습니다. 핵무기 폭발하면 여유가 없을 때 긴급 피난을 해야 됩니다. 서울 지하철망과 광역 철도망을 이용해 지하를 통과하는 긴급 피난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핵 폭발 이후 생존자 간 강력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서로 협조하는 이들이 많겠지만 위기 상황이 기속될 경우 생존자 간 폭력과 절도, 강도, 살인 등 범죄와 폭력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화면은 방사능 노출에 따른 위험도입니다. 80 이상은 즉각 사망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0.5에서 0.2 정도만 증세가 없고 잠재적으로 암 및 유전자 변형 가능성 최소한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0.2에서 0.5는 인지 가능성, 증세 없음, 저혈구 일시적 감소입니다. 요 후에는
정서가 있고,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여기는. 마지막으로 첨단 벙커 시스템에서 판매하는 핵 대피소입니다. 출입국 한계에서 출입국 파괴 시 탈출이 곤란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진공폭탄 방어력은 양호하지만, 그리고 이 대피소 안에 3주 이상 먹을 식량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출입구고, 여기는 공기가 빠져나가는 항입구입니다. 출입구가 파괴되어 개폐가 불가능하면 지하에서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했다는 백리탄, 집석탄, 지공탄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대피소, 지하 대피소, 그리고 핵공격 시 폭발 메커니즘과 대피 요령, 대피소 관련 상세에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